네, 원포인트 레슨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주가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지난 금요일장에서 60일 이평선을 회복한 이후에 단수매도 20일, 5일 이평선까지 회복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대에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지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아보겠습니다. 김종철 프로증권의 김종철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항상 강조를 해주시는 현 선물 시장에서 천억 원을 각각 넘는 순매수세가 오늘 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지금의 지수대, 지금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 내리고 계신가요? 네, 일단 먼저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제값을 받아가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 주가가 조정받을 때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뱅가드 물량이 나왔던 6월 달까지의 장세에 비교를 드리면서 지금은 수급이 무너져서 내려가는 장세이지 밸류에이션 때문에 내려간 장은 아니다. 결국 지금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것은 밸류에이션상의 제값을 받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기가 언제부터 다시 제값을 받아가기 시작했냐 할 때는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난 금요일 날 60선 위로 올라섰는데 이때 아주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도 매매할 때 이걸 잘 활용하시면 좋겠는데, 이건 제가 지난 토요일 한경와우에서 강의할 때도 이런 걸 무료 강의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디커플링이 해소되는 것을 포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 화면으로 곧바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커플링 해소되는 것이 지난 금요일부터 나타났는데, 이게 아침에 딱 장이 마감됐을 때 이걸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쉽게 눈치챌 수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MSCI 한국 지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현상이었냐면 정확하게 3일 전서부터 오늘과 같은 현상. 오늘과 같은 현상이 뭐냐면, 화면에서 잘 보이진 않겠지만 맨 위에 보면 여기 다우 지수가 있죠. 이 다우 지수가 상승한 것은 대략 한 0.1% 정도의 상승밖에 안 됩니다. 막대를 보면 뭐 조금밖에 상승하지 않았죠. 근데 이 세 번째 칸에 있는 것이 바로 모건스탠리 한국 지수거든요. 이거는 거의 4-5배 정도 더 이 막대가 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 밑에 하단에 보면은 다우 지수가 상승한 것의 상승률보다 우리 한국 지수가 상승한 상승률이 월등하게 앞섰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 이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게 역전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다우지수가 상승을 보였어도 우린 이 하단으로 지나갔었습니다. 한국 지수는. 근데 이것이 지난 금요일서부터 이렇게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정배열, 이 정배열된 상황이 3일 전서부터 나타나면서 결국 디커플링이 해소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현재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현재 주가가 위에서부터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봤던 것은 5일선이 쌍봉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포인트에서도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5일선이 쌍봉이기 때문에 21선이 꺾어져 내려가는 것은 당연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주 다행스러운 것은 21평선이 이게 외봉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밑에 60선 근처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좀 우리가 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다행스럽게 60선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순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바로 장대 양봉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공부했죠. 바닥에 시작한 장대 양봉 혹은 적산병으로 시작하는데, 이 장대 양봉을 주면서 움직였다는 것이 이 60선의 지지세의 힘을 굉장히 강하게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맥의 흐름은 여전히 상향선 기조 흐름 속에서 조정을 받다가 제값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조심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장을 보시면요, 잠깐 신호등을 잠깐 보시면은 이게 위험 구간은 벗어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계속 이 파란 색깔 구간, 위험합니다라는 그 구간에서 지난 금요일서부터는 얘가 좀 벗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위로 올라갔을 때는 어떤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냐면은 월초 시초가와의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월초 시초가 잠깐 여기다 그려볼게요. 지금 월초 시초가가 바로 이 코앞에 있는데 이게 2037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주가가 올라갈 때 1차적으로는 2037, 요 부분을 좀 보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2037 라인, 요 라인서부터 바로 직전 고점대 라인, 이 고점대 라인까지가 위에 올라갈 때는 매물과의 과정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대는 어디냐면 2063이죠. 그래서 지금 장이 다행스럽게 어떤 그 위험한 구간, 이 구간을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먼저 점수를 줘야 되겠고, 특히 요건 꼭 기억하세요.
초보 투자자님들도 이건 뭐 이해하기 쉽죠. 이렇게 장대 항목을 줬을 때는 방향이 이렇게 변하죠. 혹은 이렇게 적산병을 줬을 때는 방향이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인공지능 차트상으로서도 위험 구간을 벗어나고 있다라는 측면. 다만 이제 올라갈 때 여기 월초 시초가 여기 2037 그리고 바로 요번에 고점대 2060선대 라인 여기 이제 또 한번 물량 소화 과정은 거치겠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현 증시에 대해서 내년 증시까지 겸해서 같이 본다면은 펀더멘탈은 굉장히 양호한 국면이 형성되고 있다는 측면을 꼭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증권사의 컨센서스가 내년에 EPS를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20% 정도는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증권사에서 바라본 것에 대한 그 신뢰성이 그동안에 별로 잘 맞질 않았기 때문에 이걸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맞는다 틀린다 이거 이전에 방향이 중요한 거죠. 지금 올해 대략 어느 정도가 상장사의 순이익이 예상되고 있냐면은 한 93조 내지 95조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상장사의 순이익이 한 117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 20% 정도가 증가되는 걸 예상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우리가 반을 뚝 자르자고요. 믿을 수 없다 해서 반을 자른다 하더라도 올해 말 대비 한 10% 정도는 EPS가 증가된다고 본다면은 결국 전체 주가 패턴에서는 주가가 밑으로 갈 때는 저가권대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 일반 투자자들은 최근에 2000선 위에서 우리가 소위 공모펀드라고 그러죠. 펀드에 대한 환매가 굉장히 많았지만 역으로 뭉칫돈을 중심으로 한 사모펀드 쪽에서는 오히려 3조 원 정도 가까운 자금이 들어왔다는 점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아마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그렇다면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전고점을 돌파할지 여부일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을 얼마나 보시는지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건 월봉을 간단하게 갖고 설명드리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월봉 잠깐만 보시죠. 우리가 큰 맥의 흐름상에서 결국 고점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게 고점 돌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주가가 움직였을 때 롱숏에서 롱 포션이 나옵니다. 여기 좀 화면상에 지금 잘 볼지 모르겠는데요. 좀 더 가까이 볼까요? 보면은 여기 핑크 색깔로 깜빡깜빡거리는 구간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주가가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할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이 핑크 캔들입니다. 여기도 올라갈 때 보면은 대세 상승장이 나타났을 때 다시 핑크 캔들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죠. 최근에 보면 지난달에 여기 핑크 캔들로서 이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세를 분석할 때 월봉을 활용하는데 여기서 일단 캔들의 고점 돌파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가가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얘가 지금 다시 밑으로 내려갔던 부분들은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통상 주가가 올라갈 때는 저점이 먼저 돌파가 되고 그 다음에 고점이 돌파되는 게 순서대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장은 저점보다는 오히려 고점을 먼저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 중에서 한 가지 조건을 만족한 거죠. 이제 이번 달에 지금 주가가 또다시 위로 올라가면 한 번 정도 어차피 두드려 맞을 텐데 이 두드려 맞는 작업은 첫 번째 고점 돌파 이후에 저점을 높이기 위한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큰 장의 흐름은 역시 밸류에이션 상에서 주가의 조정에는 좋은 종목군들, 여기서 좋은 종목이라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사들어가고 있는 내년 실적 고증이 예상되는 이런 경기 민감성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저가 때 매수 플레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는 앞에 월초 시가와 전고점에서 흔들리는 과정이 또 나타날 텐데 이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역시 수급이 그때 약간 뒤로 물려도 밸류에이션은 살아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롱텀의 포지션으로 향후 1년 동안은 매매를 여러분이 하기가 상당히 긍정적인 구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종철 프로증권의 김종철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